좋아하는 일 하나면 인생이 즐겁다. 인생 활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취미 집중 탐구 시간. 취미 탐구 생활 Y. 네, 다양한 취미를 탐구하고 그리고 이 취미를 왜 하는지 그걸 공감하고 그리고 그 취미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 취미 탐구 생활 Y. 자, 오늘은 글쎄요, 이게 또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취미로 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란 단어는 시작합니다만 연극, 공연, 춤, 뮤지컬 뭐 이런 걸 또 취미로 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술단체 파인더 대표 박수연 파비올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에.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제가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예, 직접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해 주시죠. 네,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융합예술을 연구하는 단체 파인더 대표 박수연입니다. 아침에 텐션과 너무 딱 맞는 저희 라디오 처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라디오 방송 출연 뭐 이런 거. 네, 라디오 방송 출연은 처음이고요. 오. 지금 스튜디오 안에 와서 이제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린다고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맞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설렘으로 가져가 주시고 네, 예, 행여와에 잘 오셨고 아침에 이른 시간에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시작은 뭐 이런 질문으로 드릴까 합니다. 제 대학교 후배가 마치 이 주말 농장이나 뭐 아니면 조기 축구 하듯이 연극 동아리 같은 걸 회사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연극을 올리더라고요. 최근에 그 올린 연극 포스터를 보면서 야, 이 연극이란 것도 취미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그걸로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뿌듯함도 있구나. 그리고 저도 대학 때가 떠올랐었거든요. 대학생 때 방송을 했고 근데 그때는 매일매일 하는 방송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마치 연극 올리듯이 뭐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고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카타르시스가 엄청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극이나 뭐 춤이나 뭐 뮤지컬이든 그걸 마치 직장 일을 다 하고 퇴근 후 밴드 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행복가족들 뭐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 제2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연극을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육을 도전하시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파인더 대표인 박수연 파비올라님과 시간 만들어가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은 참여도 해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해주시고요. 좋은 아침이에요. 같이 좋은 인사도 아침입니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좀 이렇게 얘기를 푼 다음에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파인더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파인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단체고요. 예. 융합예술 분야하고 그리고 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 파인더라는 뜻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파인드에서 나온 건가요? 뭐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 뭡니까? 맞습니다. 아, 맞군요. 네, 예. 그 파인더라는 뜻 자체가 탐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의 바다를 항해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뷰 파인더로 이제 사진을 지켜보거든요. 이제 맞아요. 사진을 찍기 위해 들여다보는 기구. 예.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뷰 파인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자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포부가 또 이렇게 큰데 얼마나 됐나요? 파인더 만들어진 지? 파인더는 2021년 저희가 그냥 연구해서 시작한 단체를 그러니까 예술을 좀 확장시켜서, 연구하고 네. 예술이라는 걸 갖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쩌다가 이런 단체를 만드시게 된 건가요? 그 시작이? 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좀 연구나 이런 걸로는 갈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으로는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예술 교육으로는 단체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예술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막 산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반년 정도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변화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청소년들. 네, 예술 교육에 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2개 다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성장하고 네. 자기 길도 찾고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파인더를 만드시고 활동을 하시는 건데 시작으로 예술 쪽을 전공하신 건가요? 뭐 듣기로는 예전에 걸스 힙합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뭐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예. 역시. 약간 그 스트리트의 길거리의 우먼 파이터 느낌의 네.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나나요? 어. 느낌이 나나요? 예, 순간적으로 예, 손에 웨이브가 확 들어왔는데 네. 예, 뭐 어떻게 하셨었는지 예전에? 네, 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걸스 힙합을 전공했는데 제가 입시를 한 달 남겨두고 여기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한 달 만에 살이 14kg 찌고 이러니까 이제 뭐 몸의 균형이 다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춤을 계속 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연극영화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급하게 진학하기에는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인데 탤런트가 확실히 있으신 듯합니다. 네. 그 대표님이 그 외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뭘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밝고 이런 텐션이 높은 것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3년 동안에 한 4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프로젝트를 40개요? 네. 와. 지원 사업이나 뭐 공연 만드는 거, 퍼포먼스 이런 분야에서 40개 이상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지금은 현재 공연 창작 집단 프로젝트 뉴플래닛의 안무 감독으로 있고요. 안무 감독. 네. 작년에는 그 살레시오 150주년 기념 뮤지컬 마인 행복의 집 안무 감독을 했었고. 살레시오 수도에. 네. 예.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그 예술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했었습니다. 예술로 치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가요? 뭐 공연을 하면서 좀 나아지시는 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전공을 살려서 연극 공연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도 있고요. 혹은 시니어 같은 경우는 삶의 전환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주로 좀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마치 뭐 성당에 피정하듯이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한번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술이 들어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 건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그걸 공연으로 올린다라든지 뭐 전시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의 하루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나의 인생을 하루로 가정했을 때 내 하루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대본화 작업으로 해서 낭독극 형식으로도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아하시겠네요.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이게 엄청 좋아하시지만 낭독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데에서 좀 이렇게 예술 교육의 가치가 있나? 예술 교육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파비올라 님도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이 시니어, 그러니까 연령별, 생애 주기별로 예술 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시니어 예술 교육은 3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노인대학이 문을 닫으니까 속상해하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녀시네요. 그래요. 아마 지금 라디오를 또 듣고 또 보시는 분 중에 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내 삶을 한번 그 취미 삼아서 그런 낭독극의 대본처럼 써보는 것도 나의 또 다른 자서전이 되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좋고 당장 뭐 지금 일단 쓰기만 하면 또 엄청 잘 쓰시거든요. 여기 수업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네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내가 뭐 거창하게
뭐 연기를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쓰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 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의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자식 태어나셨을 때를 많이 작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이런 이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훈훈한 그리고 또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순간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주제는 뭐 예술이란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뭐 공연이든 뭐 글을 쓰는 것이든 뭐 그 안에서 내가 이 취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복가족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니까 시청도 해주시면서 나는 이런 연극을 해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있다. 그래서 행복했다라는 그런 추억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박수현 파비올라 대표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가야죠. 네. 예. 저의 추천곡은 가톨릭 성가 소녀여 일어나라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녀님들이 이제 만드시고 부르시기도 했고요. 예. 지금 약간 비몽사몽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듣고 네, 일어나세요!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사 중에 너 있는 그대로 행복하여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제가 가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저에 대한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약간 그야말로 오랜만에 또 가톨릭 평화방송다운 굉장히 선교방송의 느낌이 은총 샤워를 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저희 또 CPBC 창작생활성가제에 참여했던 살레시안 멤버이기도 합니다. 김아람 수녀님, 양민화 수녀님. 이 두 분 비롯한 김아람, 남성희, 양민화, 윤지선의 목소리로 소녀여 일어나라 함께 들을게요. 빨리 탁구 소녀여 일어나라 잠자는 너의 꿈을 깨워서 외쳐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짙은 들꽃에 향
소녀여 일어나라였습니다. 김아람, 남성희, 양민화, 윤지선, 예, 수녀님의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소녀 같은 목소리. 우리 행복 가족들에게 어떤 모닝콜로 예,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박수영 파비올라 대표님의 추천 성가로 함께했고요. 취미탐구 생활 Y. 자, 오늘 주제는 예술, 그러니까 연극, 공연, 뭐 아니면 이렇게 연극의 대본을 쓰는 것들까지 예, 잘 아울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파인더의 대표이신 박수영 파비올라님과 쭉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예술, 뭐 공연 그리고 그 연극 안에 낭독극으로 쓸 수 있는 대본을 쓰기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교육을 하시니까 생애 주기별로 다 만난다고요? 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니어를 대상으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예술 교육을 만들고 있고요. 예예. 이 대상의 특성별로 대상을 연구해서 그 대상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맞을까라는 고민해서 이제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랑 하는 연극이다 하면은 뭐 어떤 걸 하나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험형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없었던 엄청 큰 천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연극적 상황 속으로 떠나서 예를 들면 뿅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함께 뿅뿅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는 뿅뿅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놀이를 통해서 협동심을 키우고 네,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네, 이렇게요. 예. 뿅뿅 행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예, 뭐 그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좀 취미로 하고 한 번 웃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뭐 유아들이랑은 그렇고 청소년들이랑은 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매번 시험이고 수행평가고 뭐다 하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네.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네. 예, 그래서요. 실제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캐릭터 카드 만들기로 진행을 해요. 요즘 그 본 뭐다 하는 그런 SNS 안에 아바타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여기 특징이 보면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또 요즘 막 MZ 세대, 내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 아이들이 좀 자기 학생들이 표현을 잘 하는 편인가요?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좀 느는 것 같고, 근데 이건 단지 청소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령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취미를 뭐 연극이나 아니면 단막극의 대본을 쓰거나 하는 걸로 좀 도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랑 뭘 하십니까? 청년으로는 제가 안무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뮤지컬 댄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창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연을 올리거나 혹은 뭐 제가 제작한 안무 루틴을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무대를 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거군요. 최근에 라기에는 너무 예전이긴 하네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지아코의 아무 노래 나왔을 때 아무 노래 챌린지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그 춤을 추는 걸 다들 요즘 앱이다 뭐 틱 그런 앱 있잖아요. 네. 뭐 춤추는 그런 동영상 앱에 올리고 그걸 좋아요 누르고 어딜 가든 춤추는 그런 학생들 보면은 이걸 취미로 삼을 수가 있나? 다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찍는 학생들을 보시기도 하죠. 그렇죠. 많이 네. 봅니다. 좀 도와주시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네, 제가 이 안무의 디테일을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릴스에 들어갈 안무를 좀 제작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찍고 올립니까?
제가 대화를 해봤었을 때는 예. 최신 유행하는 또 릴스를 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가끔은 어려운 안무들을 내가 이만큼 할 수도 있어 라는 걸로 자기를 표현하려는 듯한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이런 안무 동작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성취감? 네, 성취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부심, 자신감? 자신감. 또 좋아요 누르면 그게 자신감. 많아지면 더 좋고. 네, 그쵸? 높아지죠. 그래요. 그래서 이 춤 안에서 이걸 취미로 삼고 또 그 안에 내 자신을 찾고 자존감을 올리는 아이들과 또 청년들도 있는 듯한데 그걸 넘어 이 시니어들 대상으로는 앞서 말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시니어들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강조되는 건 앞으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뭐 100세 인생, 요즘은 100세 인생을 넘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뭐 예술이어도 좋고 예술이면 좋고 예술이 아니어도 되지만 어떠한 취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니어 분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자식이 생각난다고 하시고, 네, 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하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이걸 좀 넘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푸어링 아트 프로그램이라고 요 이제 왁구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틀에? 네, 틀에 이제 물감을 붓는데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물감, 색연필 이런 재료들을 보고 굉장히 소년소녀처럼 엄청 신기하시고 흥미를 가지세요. 네, 이런 걸 내가 보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또 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 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너무 자식들 오랜만에? 준비물로만 또 샀지. 네, 몇십 년 동안 그걸 또 이제 굳이 체험하실 일은 또 없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좀 찡해지기도 하고 마치 이 소설 소나기 속의 소년소녀들 만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듯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뭐 노인대학이 문이 닫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끼고 있는 마스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하신 뭐 오브제다 뭐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요 오브제를 제가 융합 예술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전시기를. 네네네. 예. 저희 파인더 자체에서 2021년부터 사진, 오브제 그리고 연극 융합 전시를 국내 최초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로도 링크를 걸어 놓기도 했고. 그렇군요. 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은 정말 마스크와 떼놓을 수 없는 한 해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목도 코로나 마스크로 인해 이제 대비된 것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콘트라스트 경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브제는 800개의 마스크를 저희가 엮어서 이제 시민들의 인터뷰에서 감정을 좀 질감을 다양하게 표현했고 사진은 마스크로 인해 가려진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는 왜 마스크 오브제 기억나세요? 마스크 뭐 오브제. 월요일에는 뭐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끝나야지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고, 맞아요. 네, 마스크 오브제. 풍기 현상 있을 네. 때, 네. 오브제. 네, 오브제라고 했네. 네, 오브제. 네. 차량 오브제 같이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그런 이제 그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연극적으로 표현해서 저희가 융합 전시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살아갔던 그 세상들 다시 한번 그랬었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전시까지 하시니까 몇 개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욕심쟁이네요, 욕심쟁이. 엔잡러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시작을 해서 뭐 지금 연극, 뭐 거기에 더해 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취미로 삼는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박수현 파비올라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함께 레크레이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겠죠. 사랑의 트위스트. 예. 샹하이
어깨춤을 추면서 서른도의 목소리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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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아보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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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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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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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파비올라 대표님은 마치 레크리에이션 강사처럼 이 만나는 모든 그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션을 취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5 위로 올려서 하나, 둘, 뭐 빵야. 빵이야. 라든지 하트. 하트를 날려 손하트. 네.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모든 이 수업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트를 날려줘. 그럼 우리 다니엘한테 하트. 네, 하트. 손하트 날리고. 열정. 열정. 네. 열정. 네. 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산악회 느낌. 네. 그렇게 피식피식하게 되네요. 자,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 넘치는 그런 느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연극, 그리고 공연, 거기에 더해 전시, 그리고 뭐 글을 쓰는 것까지 예술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이걸 취미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춤추는 것도 포함해서요.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파인더 대표인 박수현 파비올라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듯해요. 아까 생애 주기별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만나신다고, 어르신까지 만나신다고 했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 교육하면서 이걸 취미로 삼고 또 배우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치유된 그런 모습들 보셨을 듯합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기억나고 있는 한 수업 참여자 친구가 음.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탈가정 탈학교 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탈가정 탈학교라고 하면은 네, 뭐 뭐 어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 있는 남자 단기 청소년 가출 쉼터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했었어요. 예. 굉장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많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네, 첫 모습은 그랬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였거든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자를 차고 뭐 소리를 지르고 친구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랑 딱 10번째 만났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제가 겪은 트라우마들을 연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니?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나가고 이렇게 했어도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뭔가 계속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뭐 연극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겪은 트라우마들을 그냥 제가 한번 이제 혼자 해보겠다고. 연극으로. 네. 그래서 갑자기 즉흥극처럼 그 친구가 저한테 여기 부분에서 이런 대사를 쳐주세요. 뭐 여기 부분에서는 조명을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세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계속 듣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트라우마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또 그 연극을 하면서 아이가 울었었거든요. 다 이제 끝나갈 쯤에.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파비올라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안함 네, 이런 그렇군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들어주려고 같은 자리에 계셨던 것만으로도 그 학생한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서도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친구들은 다 팀으로 수업을 만들었는데 절대 혼자 절대 하기 싫다고 같이 하기 싫다고. 네, 갑자기 10번째 만남에 선생님 저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랬었을 때 그 감동. 네, 감동이 네,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예술교육 연구를 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요즘은 그리고 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함께 하기에는 코로나19가 또 잠깐 떨어뜨려 놓기도 했었고 하니까 혼자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세상 안에서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뭔가를 유도해 주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이게 뭐 교육, 배움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연극이 결국 취미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연기를 한번 전공으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될 듯한데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이가 갑자기 연극하겠다 뭐 이러면은 아이고 이게 돈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네. 세상에 이거를 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연기의 기는 기술의 기자여가지고 이것도 기술직인데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러냐. 본인 얘기인가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본인이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한데 네. 뭐 그런 경우를 종종 또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꿈을 또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네, 사실 자기 꿈을 어떻게 저희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뭐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뭐 일반적인 뭐 배우나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술 자체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그렇지만 뭐 자녀가 혹은 친구가 이렇게 연극영화과를 진학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서 뭐 연극, 뭐 함께하는 공동체 작업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사회생활
이런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게 또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취미로 시작하면 좋을지, 뭐 연기 학원, 뭐 무용 학원, 뭐 아니면 구청이다, 시청이다,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맞죠. 요즘은 그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지금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라는 것들이 많이 뜹니다. 예. 실제로도 제가 지원 사업을 받으면은 그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장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요즘 직장인 극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 또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코로나에 마무리가 같이 되고 있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 다시 직장인 극단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뭐 내가 뭐 셰익스피어나 안톤 체홉의 뭐 희곡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뮤지컬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로맨틱 코미디를 할 건지 뭐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었고 뭐 언제 오디션으로 캐스팅이 진행될 건지 이런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전혀 연기 경험이 없는데도 그런 극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가요? 전혀 경험이 없으셔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이게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 연출님의 생각에 따라서 뭐 자기가 원하는 배역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연기를 만약에 체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션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극단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르잖아요. 뭐 경험이 없어도 오디션에서 그냥 자기 얘기를 했는데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실제로 이런 직장인 극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을 계속 뭐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강추합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도전을 하시고 그걸 또 취미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파인더와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 파인더는 현재 지원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게 너무 팀 홍보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 팀 인스타그램 아카이브 파인더에 들어오시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지원 사업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거든요. 네, 이걸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뭐 참고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주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연결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별에서 뭐 아카이브 파인더 파인더로 검색을 해서 함께 봐주시고 또 참여하시면서 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연극이다 아니면 글 쓰는 것이다 아니면 전시 안에서의 우리가 행복과 또 취미를 찾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훅 지나갔는데 네. 시간상 사실 더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만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초대를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PD님과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가고요.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2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이고. 기획서를 이제 써서 이게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써야 돼서 네, 지금 여기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어 가고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잘 찾는 파인더가 되시길 행복도 찾으시길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곡도 추천곡이군요. 네. 시스터 액트 2에서 나왔던 조이풀입니다. 이 노래 추천하시는 이유는? 이제 사순시기이지만 저희가 곧 또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연합회 총무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도동 성당에서 저희가 이제 또 부활 기념으로 이 조이풀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시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순시기이기도 하니까 그 사랑의 기쁨 나눌 수 있는 조이풀 시스터 액트 OST에서 들려드리면서 취미 탐구 생활
Why? 자, 오늘은 파인더의 박수현 파비올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할게요.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